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결심 공판과 관련해서 홍정석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심 공판의 첫 순서 마지막 증거 조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이 끝나야 특검이 구형을 할 텐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 마지막 증거 조사의 3분의 1도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재판부는 5시까지는 끝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이제 서증 조사하고 좀 태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증 조사라는 것 자체는 지금 검찰에 제출한 서증, 서증은 문서를 말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이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증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동의 부동의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서증의 일부에 대해서는 뭐 요지를 설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네. 이 서증에 대해서 사실 이제 동의 부동의만 따지면 되는 건데 아마 서증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거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데 이걸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끌고 있지 않나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서증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사실 끈다고 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내란이랄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뭐 인적 증거,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랄지 뭐 진술 조서 이런 것도 많을 것이고 또 관련된 뭐 방첩사의 어떤 문건이랄지 아니면 국무회의와 관련된 문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하는데 그 개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은 사실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이 시간에도 거의 뭐 3분의 1밖에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이건 뭔가 서증 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변호인 측에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예. 굉장히 늘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지금 뭐 몽테스키웨도 등장하고 갈릴레오도 등장하면서 뭐 다수가들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변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늘 또 마무리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오늘 13가지 주제로 증거 조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번째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는 그러네요. 얘기인데 지금까지 시간을 보고 앞으로 남은 내용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난주처럼 오늘도 금일 내로 증거 조사가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증거조사라는 제도 자체는 형사 소송 규칙에 잘 나와 있거든요. 사실 통상적으로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낭독할 수도 있고 내용 고지할 수도 있고 제시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기현 재판장이 이런 것들을 모두 열어두고 소송지휘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모두 발언하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이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이것들이 이렇게 뭐 쓸데없는 것까지 모두 설명하는 절차가 피고인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인한테 그렇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특검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증거조사 13개 주제 중에 7개 주제를 마쳤다라고 지금 변호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연되면 원래 5시까지 끝내라고 했었잖아요. 네, 예. 계속 지연되면 만약에 3차로 또 추가 기회를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증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뭐 그 일반적으로 어떤 서치 조사에서 주제를 정해놓고 뭐 3개, 7개씩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는데 네. 네. 아마 뭐 선고 이유와 관련된 증거, 뭐 아니면 뭐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 아니면 이것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증거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오늘 저녁에 지금 이대로 간다면 끝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물론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마 지기현 부장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좀 네. 시간을 줄이자고. 그러면 앞으로 뭐 한 3-4시간 정도 한다고 하면 예. 구형이 나오는 것은 오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8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준비한 게 뭐 A4 용지 40조라고 40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 진술까지 다 8명 아마 김용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다음에 또 가장 이제 앞으로 오늘 재판이 끝나는 데서 가장 장애가 되는 이제 김용현 측 변호인들의 어떤 최후 변론 예. 예. 이것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이 변론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법정에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법정판 필리버스터란 말까지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결과적으로 따지면 네. 이제 지규현 부장이 오늘 재판을 끝내려고 하면 시간을 정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론 1인당 얼마 넘지 마라. 그리고 넘는다고 하면 이제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랄지 그런데 지금 아직 뭐 그런 고지를 지난 재판 때 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사실 이걸 막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방어권 보장을 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 사실 아무리 소송지휘권 행사해도 이게 중간에 끊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는 지난 9일, 지난주 금요일의 결심 공판의 모습과 오른쪽은 오늘 오전 결심 공판 417호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얼핏 알겠습니다. 보기로는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 대체 서증 조사가 뭐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네, 뭐 변수는 지금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겠지만 원래 지난주로 예측했던 윤 전 대통령의 구형 서증 조사가 좀 길어지면서 미뤄졌습니다. 당시에 좀 상황이 어땠는지 함께 보고 오시죠. 시간 관계상 1심에서는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생략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다만 재판장님, 예, 7일,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다음 게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말씀 다 드리고 하시면 네, 어떨까요? 할까요? 예.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어차피 저 공소장 때문에 또 말씀하실 거 아니, 있다고 근데 지금 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간도 드려야 지금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이창규 검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창규 검사 일단 일단 공소제의 검사거든요. 그 처음부터 이창규 그러니까 검사가 이창규 검사 발언하면 발언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예.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그렇게 왜 예,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밟아야 하면 되는 되니까.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일단 되니까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되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리됐습니다.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드렸지 구한다고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거나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네, 지난 재판 과정대로 조금 그 주요 대목들을 보고 오셨습니다. 궁금한 것은 정말 이게 일반적인 서증조사 과정인지 이 재판 과정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까지도 이런 재판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서증 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증거에 대해서 마지막 재판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거 신청과 의견 진술이나 이런 채택 여부가 모두 결정됐고 마지막에 이제 채택된 그런 증거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면 통상의 변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지만을 간단하게 진술하거나 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도 서류로 판단하는 것이지 거기서 재판정에서 나오는 말들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거 조사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재판이 원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피고인들 입장에서도 증거 조사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좋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절차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면에는 어떠한 목적이나 네. 전략적인 측면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변호인들이 릴레이식으로 의견 진술을 이어가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데 이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유튜브에 나가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작전이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이제 재판을 하려면 이제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전략 자체는 뭐 무죄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형량을 줄인다랄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재판을 지휘하는 전략을 쓰는 변호사는
뭐 제가 볼 때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 한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나와가지고 뭐 혀가 짧아서 뭐 어찌고 한 것은 이걸 마치 이 재판에 있어서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이 선전선동하는 이런 행태는 사실 이제 변호사 행태가 아니죠. 이건 정치적인 행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건 제가 볼 때는 변론이 아니고 정치적 행위, 이게 자신들을 지지하고 자신의 유튜브에 열광하고 자신의 어떤 선전선동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한심한 측면이 윤 전 대통령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김의원 전 장관, 그래도 대한민국 국방장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인들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거기서 웃고 있어요.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 자체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 뭔가 선처를 받고 내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나에게 유리하게 나오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형량은 정해져 있다. 그럴 바에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예. 그러고 가겠다.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괘씸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 저 형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니면 여권 징역 한 뭐 3년, 5년 선고할 형이라고 한다면 예. 이제 저러한 어떤 변호인들의 어떤 행태 때문에 5년 선고할 걸 징역 7년 선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극도로 가장 극형이거든요. 예. 이제 그러니까 뭐 분리할 것도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재판 이끌어가면서 예. 뭔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뭔가 박수를 받겠다. 뭐 그런 취지지. 저게 재판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뭔가 피고인을 위해서 재판하려고 하는 예. 그런 변호인 태도라고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어떤 선고를 이제 받기 전에 오늘 저희가 이 재판에 주목하는 이유는 특검에 이제 구형이 나오기 때문인데 네.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네. 특검 내부에서 좀 의견이 엇갈렸는지 굉장히 긴 시간 회의를 했잖아요. 네. 지금 각각 어떤 이유로 좀 구형량이 갈렸을까요? 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는 뭐 나눠보자면은 일단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국헌문란 행위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분명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요. 네. 반대로 과거에 전두환 씨에 대한 이제 최종 판결 결과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내란 살인죄까지 같이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인명 피해는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나중에 나올 최종형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으로 구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아마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측의 논리였을 것 같거든요. 다만 그런 설왕설래가 당시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겠지만 지금 재판의 형태나 그리고 변호인들의 행태를 특검에서 또 지켜보지 않습니까? 계속.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더욱 고려됐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사형 쪽에 좀 더 무게추가 기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재판부가 5시까지 끝내달라고 했던 서증 조사와 의견 진술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 진술이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을 한 적이 있었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받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국방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들이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와 그리고 오는 금요일에 선고가 예정된 체포밤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의 최후 진술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에도 1시간 정도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A4 용지 40장 분량을 준비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떤 진술이 담길 걸로 보십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답변 걸 알려져 있다고. 그렇죠. 답변 거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말이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최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 자체가 한 얘기가 변호인의 최후 변론하고 다 겹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탄핵 때도 거의 한 68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한 77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난 이제 체포방해 관련된 때도 한 58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한 거죠. 네. 이제 40쪽에 걸쳐서 하겠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1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그 지난번 이제 최후 진술 관련된 것도 탄핵 때 얘기한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한 범죄 행위가 경고성이라는 취지의 어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왜 내가 정말 계엄을 하려고 맘먹었으면 몇백 명 가지고 하려고 했겠는지 그런 변명을 하는데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내란에 관한 자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내가 계엄을 했지만 이런 이유로 했으니까 형량을 낮춰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지 저게 무죄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아요. 그럼 형량을 낮춰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정상 참작 사유라고 하는데 예. 정상 참작 사유를 이 얘기하는 것이지 저거 자체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예. 아까 이제 구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일단 사형이냐 무기징역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특검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기징역형이 저는 맞다고 봐요. 구형 자체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예. 앞으로 홍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때와 비교를 하면 살인 행위는 없었죠. 예. 그래서 사형 구형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사형 자체가 구형을 하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 국가거든요. 그렇죠.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없고 더군다나 사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형량을 좀 높이는 무기징역을 부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특검이 오늘 어떻게 구형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구형한다면 저는 이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특검의 구형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이어지는 속보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